명품 있으면 사실 좋긴 하죠. 뷰티는요, 사실 돈보다는 균형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50대의 박모 대표님이 계신데 명품 없어요. 그분은 옷이든 핸드백이든 명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뷰티가 나본단 말이에요. 비밀이 뭔가 봤더니 안녕하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들의 이미지 브랜딩 가치를 올려드리는 온유원 이미지 브랜딩 학자 박영실입니다. 2025년 중장년층이 주목해야 할 패션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중년 스타일링 정말 중요하죠. 저는 나품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품자가 뭐야 하실 텐데요. 나다운 품격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답게 품격 있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에 중장년층이 주목해야 할 패션 트렌드, 나답게 우선 웰 에이징이 중요해요. 젊어 보이는 거 우리 다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젊어 보이기도 중요하지만 나다운 옷차림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옷으로 표현하는 분들 보면 멋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나답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품격 있게 중요한데요. 드미어룩 들어보셨습니까? 콰이어트 럭셔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드미어룩 요즘에 대세입니다. 얌전한 조용한 이 드미어가 그런 뜻인데요. 차분한 절제미, 브랜드 로고 없이 뭐 소재든 핏이든 디테일로 우아함을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 꾸미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우아하고 뭔가 기티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미니멀 디자인의 뉴트럴 튠 이런 것들을 믹스 앤 매치를 잘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니 해도 자연스럽게입니다. 꾸몄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은근하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퍼스널 컬러 중심의 스타일링,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우아하게 연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배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배우 정말 많지만 저는 김희애 씨의 의상 스타일이 글쎄요,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절제된 우아함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나다운 품격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꾸며보시면 2025년도 주인공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품 없이도 사람이 귀티 나 보이는 패션 방법이 있나요? 명품 있으면 사실 좋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뷰티는요, 사실 돈보다는 톤, 핏, 소 균형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톤, 핏, 소 이거 뭐야? 무슨 얘기야 하실 텐데요. 바로 퍼스널 컬러 기반 톤, 온, 톤, 코디 본인에게 어울리는 톤을 제대로 갖추었을 때 명품이 없어도 뷰티가 나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옷을 입었는데 핏이 좋아 보세요. 내 체형에 맞게 수선된 옷을 제대로 체형에 맞게 재단해서 입으시면 티가 납니다. 명품이 없어도 뭔가 다르다, 한 끗 차이가 다르다 이런 느낌 사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소재 정말 중요한데요. 디자인도 좋아요. 퍼스널 컬러도 좋아요. 그런데 뭔가 뷰티가 안 나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뷰티가 잘잘잘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소재입니다. 울이든지 실크든지 캐시미어처럼 광택이 너무 요란해도 좀 그렇고요. 좀 은근한 광택이 좀 부드럽게 이어질 때 정말 뷰티 난다 이런 생각 드시거든요. 그래서 톤, 핏, 소, 요 균형,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50대의 박모 대표님이 계신데 명품 없어요. 그분은 뭐 옷이든 핸드백이든 명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뷰티가 나 보인단 말이에요. 비밀이 뭔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에 잘 어울리는 톤, 체형에 맞는 핏, 그리고 고급스러운 소재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잘 갖췄기 때문에 야, 그분은 참 뷰티 나 보인다, 부럽다. 도대체 어디서 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톤, 핏, 소 균형 맞춰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들수록 패션이 더 중요해지나요? 그럼요. 나이 들수록 패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어땠어요? 젊잖아요. 일단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춘. 그리고 얼굴이든 뭐 몸매든 청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뭘 거쳐도 예뻐요. 그런데 중년은 어떻습니까? 허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자, 그래서 이 중년에는 나다움을 보여주는 이 품격 있는 자연스러운 옷차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우선은 좀 자세가 반듯해야 될 것 같아요. 허리를 쭉 펴셔야 좀 실루엣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나담을 보여주는 품격 있는 자연스러움, 나품자.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리학자 아담 겔렌스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클로즈드 코그니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옷에 따른 인지 변화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스커트 우아하게 입으신 날은 좀
우아하게 찻잔도 좀 우아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나들이를 갈 때 청바지를 입었어요. 좀 시원하게 이 머플러를 했는데 아주 스포티하게 한 날은 어때요? 걸음걸이도 좀 활기차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클로즈 코그니션,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심리도 바뀌어요. 그 심리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거든요. 자, 그래서 옷차림이 자신감 그리고 표현력, 설득력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옷은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사회적 입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 옷차림입니다. 전직 CEO였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정모 사장님이신데 그분은 은퇴 후에 멋있는 삶을 꿈꾸셨어요. 그런데 항상 양복을 그대로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옛날 회사 다니실 때 그때를 잊지 못하시나 봐요 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은퇴한 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즐기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옷차림이 양복을 입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반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분이 어떻게 바뀌셨느냐, 조금 부드럽게 톤온톤을 하면서 베이지 톤의 트렌즈 코트도 입으시고 그리고 베이지 니트도 입으시고 하면서 주변에서 은퇴 후의 삶을 참 즐기시나 봐요 이런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이처럼 이 옷차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다, 도구다 라는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나이에 맞는 옷 입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TPO에 맞게끔 하신다면 그 한도 내에서 나다운 에너지에 맞는 옷,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50대, 60대에 미키마우스 입지 말라는 법은 사실 없죠. 그런데 너무 보수적인 스타일을 입으면 나이보다 좀 나이 들어 보일 수는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문가적 느낌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트를 입었지만 평상시에 저는 댄디한 거, 청바지, 니트 이런 유를 자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감한 스타일을 입으시면 좀 부자연스럽다, 과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 나답게 입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옷이 말하는 건 균형과 여유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절제된 상태에서 나다움을 보여주는 거 중요한데 60대 배우 중에서 최하정 씨 참 자신의 취향을 잘 나타내신다. 스타일리시하게 본인의 강점을 강화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백 있는 매력의 패션 이런 느낌. 그래서 결국은 나이와 나다움을 잘 밸런스를 조화롭게 하면서 당당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어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PO 상황별 옷을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네, TPO는 아시는 것처럼 time, place, occasion이에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건데요. 단지 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해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능력은 어찌 보면 글쎄요, 중년의 교양?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를 좀 포멀하게 가셔야 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캐주얼하더라도 좀 수트를 입으시면서 좀 구조감이 있는 그러한 패턴의 옷을 입으시는 게 사실은 신뢰도 주고 안정감도 주실 수가 있어요. 사적으로 좀 친구 모임 캐주얼하게 하실 때 그럴 때는 니트류라든가 스카프로 포인트 하나 주시는 것도 부드럽고 친밀감을 주는데 효과적이잖아요. 한번 좀 나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식 행사 같은 경우는 실크 블라우스라든가 진주 귀걸이, 또 중년 여성에게 이만한 액세서리가 없거든요. 진주 귀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격식과 세련미를 좀 동시에 추구하시는 거 좋겠고요. 요즘 또 여행 갈 때 뭘 입고 가지? 고민 많으시죠? 옛날 셔츠도 좋고 데님도 좋고 거기에다가 화이트 스니커즈 하나 딱 포인트로 하시면 편안해 보이면서도 저분은 참 젊은 감각까지 있으시더라. 센스 있으시더라 라는 얘기 들으실 수 있죠. 스카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장소에 맞는 분위기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아이템이 아닌가? 그래서 린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캐주얼하게, 실크 스카프는 좀 포멀하게 톤 잘 맞추시면은요, 어떤 자리든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스카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이너웨어와 스카프가 같은 톤이면 훨씬 더 뷰티가 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응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나요? 연령대별 패션 스타일링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연령대별 스타일링 중요하죠. 나다운 거 중요하지만 사실 연령대별로 좀 강조해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40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에너지, 활동,
활동성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는 거 아무래도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팬츠, 스트라이프 셔츠, 화이트 셔츠도 좋고 거기에다가 포인트 컬러 좀 엣지 있게 주면 젊어 보이기보다 좀 나다운 활력을 표현하는 것이 40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대 자체가 젊지 않습니까? 정말 젊을 때죠.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50대 같은 경우는 나다운 품격 그리고 자연스러운 글쎄요 안정감 같은 거 구조감 있는 재킷이라든가 우아한 진주 목걸이라든가 뭐 클래식과 그리고 트렌디함을 좀 적절하게 잘 믹스 앤 매치해서 나다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50대 멋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죠. 60대는 글쎄요 아무래도 나다운 스토리가 있는 스타일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60대 주변에 멋쟁이 분들 보면 옷만 봐도요 아 이분이 이런 인생을 사셨구나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니트에 포인트 스카프에 플랫 슈즈 거기다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옷차림이 느껴져요. 팔찌에 포인트를 하시는 유명 인플루언서 있지 않습니까? 팔찌에 포인트를 주는 분을 보면 그런 스토리를 갖고 계시구나. 또 뭐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의 옷을 다시 수선해서 입으면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옷차림이 그냥 옷이 아니라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역사, 그분의 아이덴티티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옷이 아니라 그분의 전체적인 인생의 흐름을 잇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뷰티 있고 훨씬 더 스토리가 있고 훨씬 더 부럽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스토리 연령대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년에게 패션은요 성숙을 드러내는 언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은요 능력보다 따뜻함을 먼저 인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평상시에 그걸 느끼셨나요? 중년의 옷차림은 그래서 지적 능력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인간적인 신뢰감을 먼저 전달하는 것 이 부분에 좀 신경 쓰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한 줄 메시지 드릴게요. 중년은요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태어나고 계신 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을 가장 우아하게 보여주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옷차림입니다. 나다운 품격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옷차림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의 자존감 2% 쑥쑥쑥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자존감 올라갈 준비 되셨나요? 옷차림으로 한번 올려보시죠. 옷이 사람들의 심리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옷차림은 정말 많은 영향 주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침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하루 기분이 달라지고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첫 멘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일 있나 봐요? 좋은 일 있나 봐요? 또는 오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얘기 듣지 않습니까? 착장의 인지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입은 옷이 나의 자아 이미지와 사고 방식, 나아가서 나의 행동까지 바꾼다는 심리학적 개념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애덤 갈렌스키 교수가 얘기를 한 건데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의사가운을 입힙니다. 하얀 의사가운을 딱 입히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고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의사하면 어떤 기대치가 있느냐면 섬세하다, 정확하다, 아주 신중하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운을 딱 입는 순간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신중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화가가운을 입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화가에게 대한 기대가 있어요. 창의적일 것 같고 창조일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지요. 그래서 화가 가운을 딱 입히면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크리에이티브 이것이 발현을 합니다. 자유롭게 뭔가를 의사 표현도 조금 직접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나요? 여러분들 기분을 전환하고 싶으신가요? 좀 활발하게 행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옷차림부터 한번 바꿔보시죠. 정장을 입으면은요, 자세가 바뀌고 말투가 달라지는 걸 느끼셨나요? 그렇잖아요. 결혼식에 갈 때 오랜만에 하이힐 신으시면 어때요? 걸음걸이도 달라지죠. 캐주얼 복장을 입으신 날보다 정장을 입으면 조금 우아하고 좀 품격 있게 말도 좀 천천히 단어도 조금 골라가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착장의 인지 효과다. 여러분들의 옷차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이죠. 옷이 사람의 인생까지도 결정한다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옷차림은요, 인생까지도 결정을 합니다. 자, 첫인상 몇 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 다양하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0.1초입니다. 0.1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왜?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알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 나와 좀 결이 맞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나와 좀 결이 안 맞을 것 같아.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죠. 하지만 그 섣부른 판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신 경우 있으시죠. 55%가요. 시각적인 이미지로 사람에게 인상을 줍니다. 메라비안 차트라는 것이 있어요. 메라비안 교수가 만든 차트인데요. 바로 55%가 시각적인 것, 그리고 38%가 청각적인 것, 7%는 말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 55% 옷차림, 이 시각적인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을 바꾸고 그 인상이 기회를 만들고 그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가면은요, 네이비 수트에 화이트 셔츠, 가죽 구두, 승자의 유니폼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20대 벤처 CEO들은 어떻습니까? 후드티, 스니커즈, 그리고 청바지 이런 걸 입죠. 바로 혁신과 자유로움을 상징해주는 그런 옷차림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패션 전략을 보면은요, 옷차림은요, 단순한 천조가 아닙니다. 바로 메시지예요. 저는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가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바로 썸네일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썸네일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옷차림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옷이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옷으로 인해 이미지에 혼란을 주거나 브랜드에 흠이 된 경우도 있나요? 옷차림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깔끔한 겁니다. 같은 옷이라도요, 제대로 다려입고 깔끔하게 입으면 스타일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내면 세계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입니다. 메타 CEO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메타 CEO인데요. 이 마크 저커버그가 항상 회색 그레이 티셔츠와 청바지만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위기 상황이 온 적이 있었죠. 당시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라는 그런 논란에 휩싸였었어요. 그때 청문회에 나가게 됐고, 청문회에 처음 나갔을 때 다크 네이비 수트를 착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냥 티 입었을 땐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였었는데요. 이 정장을 딱 입고 나가니까 그전까지는 티셔츠 차림이 좀 무책임하다, 무감각하다라고 비난했던 이 불씨가 되었던 이 옷차림을 정장으로 바꾸는 순간 그래도 책임을 좀 느끼고 있구나 라고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옷차림은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옷차림은 여러분들의 이 말보다 더 많은 말을 더 빠르게 하죠. 누구를 향해서? 나 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옷차림은 말보다 강력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도구 옷차림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한번 거울 앞에 서서 보시죠. 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옷차림이 논란된 경우가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요, 2017년도에 허리케인 피해 수질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었던 신발이 문제가 됐어요. 바로 아주 높은 힐을 신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그쵸? 어떤 반응이 왔을지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수질민을 방문을 하는데 힐을 신다니요, TPO에 맞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닙니다. 2018년 아프리카 순방 때는요, 식민 지배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하얀색 모자 있지 않습니까? 사파리 하면은 떠오르는 그 모자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피치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써서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해 2018년 텍사스에 있는 불법 이민자 그 아동 수용시설을 방문을 할 때는요, 자라의 한 사파리 옷을 입었었는데요. 그 옷에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I really don't care, do you? 라고 썼습니다. 난 정말 상관 안 해 라는 얘기예요. 너는? 이라는 문구예요. 이 재킷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민에 관해서 무관용 정책을 펼쳤었죠. 불법 이민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킷에 적힌 문구는 큰 반발을 초래했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정부 대변인은 재킷의 메시지가 이민자 아동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죠. 바로 이 옷차림으로 많은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TPO에 맞지 않은 옷차림은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상황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옷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에너지 레벨이 막 떨어져요. 중년 되면 우리 기운 없잖아요. 기운도 없고, 갑자기 좀 화도 날 때가 있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럴 때 조금 원색을 입으시죠. 자신감 향상을 하고 싶으실 때는 딥 레드 계열, 그리고 신뢰감을 향상하고 싶을 때는 좀 네이비 계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거든요. 바로 이러한 겁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옷차림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 표현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옷차림이라는 것은 내가 입은 옷이 나를 설명하는 거죠. 나는 지금 전문적인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라는 사인을 보낼 수도 있고, 나는 조금 인간적인 느낌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저에게 말 걸어 주셔도 되는 그런 이미지예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옷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표현의 도구이고, 또 색상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따라서 색깔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되고 싶은 자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사실 필요합니다. 역할 전환, 복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롤 드레싱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자, 여러분들은 나는 좀 CEO로, 아니면은 벤처기업의 나름대로 뭐 매니저로, 나는 글을 쓰는 작가로, 나는 친근한 이웃집 아줌마, 보여주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이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지셔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옷차림을 선택하셔야지, 이거 이쁘냐 안 이쁘냐, 이거 유행이냐 아니냐, 이거로만 따지시면 전략에서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청색은 좀 신뢰감도 주고요, 안정감도 주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붉은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너지 있게, 좀 활기차게, 좀 뭐랄까 활발한 그러한 분들이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입은 옷은요, 되고 싶은 내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는 것이 아니라 입혀지는 삶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옷을 좀 전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옷차림으로, 그러한 톤으로, 그러한 핏으로, 그러한 소재로 먼저 입으셔야 상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패션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의 패션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옷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편안하고 좀 실용적이고,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 애슬레저 룩이라고 할까요? 약간 운동복과 레저, 이것을 융합한 이제 용어일 텐데, 그래서 이 애슬레저 룩, 좀 편안한, 너무 꾸미지 않은 옷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남 눈치 보지 않은 패션 좀 입는 스타일이죠. 그 젠더리스 룩을 통해서 남성도 입어도 되고 여성도 입어도 되고 하는 그러한 룩이 그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대변한다. 결국은 패션이라는 것은 사회 심리의 거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옷차림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옷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돼요. 결국은 감정이 옷차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또 사회적으로 또 메시지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패션이 다시 사회에 영향을 주고, 또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개인의 감정 그리고 패션의 선택을 또 바꾸게 하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된다. 결국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인의 패션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명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품 옷을 입는다고 명품 인생이 될까요? 그렇다면 굉장히 쉬운 거겠죠. 네, 자기다움이 담긴 스타일, 그리고 삶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명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으로 살 수 있는 명품, 바로 여러분들의 스토리, 여러분들의 결이 담긴 나다운, 그리고 품격 있는 자연스러운 옷차림을 했을 때 훨씬 더 명품 인생을 사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패션의 완성은 정말 얼굴과 몸매인가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세요. 뭐 패완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뭐 패완 몸, 패션의 완성은 몸매다. 근데 사실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으면 뭘 입어도 멋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사실은 나다움인 것 같아요. 패션은 선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 패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은 몸을 감추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선을, 관심을, 그리고 나의 메시지를 남들이 알아주게끔 유도하는, 어찌 보면 하나의 이제 도구일 텐데, 패션의 완성은 저는 자신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일단 이 어깨가, 허리가 쫙 펴지잖아요. 그리고 표정에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뭘 입어도 뭔가 있어 보이신다. 뭔가 격이, 뭔가 귀티가, 뭔가 품격이 있어 보이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체형에 맞는 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보다 자신감 점수가요. 몇 배나 오를 것 같습니까? 2배래요. 근데 여러분들 꼭 이 연구 논문이 아니더라도요. 옷이 다 내 체형에 딱 핏이 맞고 기분 좋게 내가 만족스러운 날은 걸음걸이 좀 달라지지 않으세요? 경쾌해집니다. 그런데 뭔가 옷이 너무 후지근하게 크거나 너무 타이트한 날은 더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경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나답게 자신감을 갖고 좀 품격 있게 자연스럽게 입는 것이 사실은 패션의 완성이다 생각이 듭니다. 톤, 핏, 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어울리는 톤, 내 체형에 어울리는 핏, 그리고 조금 고급 소재를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얼굴과 몸매에 자신이 2%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패션을 완성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 패션의 완성은 얼굴 몸매 아닙니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가져보시죠. 저도 요즘 자신감 가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해보려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얼굴과 몸매가 부족해도 패션으로 돈과 운 성공까지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얼굴, 몸매 조금 부족해도요. 패션으로 운과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 단정하고 전략적인 복장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렇게 옷을 잘 단정하게 입는 걸로 봐서 성실하다, 유능하다, 신뢰도 상승 업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옷차림을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장을 입었을 때 협상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협상력도 증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고할 때 시장 가서 무슨 흥정 같은 거 하시고 가격 조율할 때도 옷차림이 어떠냐에 따라서 흥정 성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스윙 레버리지라고 있어요. 레버리지라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지렛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옷차림을 조금 더 신뢰감 있게 그리고 유능한 느낌 그리고 좀 친밀한 인간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옷차림을 한 분들과는 조금 더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는 조금 더 공감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호응해 주고 싶고 이것이 결국은 옷차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결국은 패션이 곧 수익의 레버리지를 올려줄 수 있으므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끌어당길 수 있으므로 패션으로 운도 당기고 돈도 끌어당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옷차림이 첫인상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자, 옷차림. 여러분들 버스 타셨어요? 전철 타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뭐부터 보세요? 당연히 옷차림이죠. 헤어를 보실 수도 있고 신발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면적이 큰 것이 옷차림이에요. 첫인상은요. 몇 초에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0.1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55%가 시각적인 정보에서 두 사람 성실하시구나. 저분 참하시다. 저분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 그런 인성을 갖고 계실 것 같아. 느낌이 오거든요. 자, 이 내용보다 먼저 보이는 것, 먼저 신뢰를 결정 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여러분들의 옷차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읽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죠? 제가 여러분께 인사 드렸을 때 저를 보시고 박영실이라는 사람을 보시고 저 사람 좀 그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무엇을 보고 판단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저를 모르시는데 옷차림 아닙니까? 정장을 입고 왔네.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헤어스타일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또는 말투라든가 제스처라든가 그런 순서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정장을 입지 않고 다른 복장을 입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스포티한 사람, 좀 그런 옷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말이 좀 무게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말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정장을 선택을 했어요. 옷차림 굉장히 중요하죠. 첫인상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상징 기호입니다. 옷을 통해 기회를 잡은 사람이나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면접 보실 때 제일 먼저 뭘 보고 선택을 하십니까? 물론 말해보고 경력도 보시죠. 그런데 저쪽에서 들어올 때 참 일 잘할 것 같다, 꼼꼼할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하죠.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젠슨 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이 젠슨 왕은요. 항상 1년 365일 가죽 잠바로 입습니다. 가죽 잠바. 그런데 가죽 잠바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요. 사실은 그렇게 큰 키도 아니고 좀 아담하신 분이세요. 머리도 희끗희끗한 CEO예요. 그런데 가죽 잠바를 입었을 때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조금 그런데?
별론데? 그런데 이 가죽 점퍼 하나로 실리콘밸리를 압도했습니다. 바로 젠슨항. 이 시그니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IT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혁신, 창의성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젠슨항은 나는 기술 리더십의 아이콘입니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리더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 옷차림 하나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IT 업계의 전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라는 것을 바로 이 가죽 점퍼를 통해서 했으니 이 옷이 그냥 옷차림이 아닌 거죠. 이 옷차림은 굉장한 이슈가 됐고 엔비디아의 혁신성을 연결해 주는데 아주 저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젠슨항의 가죽 점퍼를 통해서 아주 성공 기회를 더 빠르게 잡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기술 전사의 전투복 이것이 바로 젠슨항에게 있어서는 가죽 점퍼가 아니었겠느냐라는 분석을 저는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승진 등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스타일링 팁이 있을까요? 승진 중요하죠. 저도 예전에 승진 면접을 볼 때 도대체 뭐를 입고 가야 내가 얼마나 승진하고 싶은지 이 열의와 정성을 면접해 주시는 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역할에 맞는 옷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대리이십니까? 과장이십니까? 아니면 임원 면접을 앞두고 계신가요? 어떤 면접을 앞두고 계신지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옷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직책에 따라서 권위감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카라가 있는 셔츠, 단정한 테일러드 재킷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장소에 맞는 옷이 무척 중요합니다.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 시선이 이 부분이 V존이거든요. V존이 사람을 쳐다봤을 때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V존에 나는 조금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 하면 보색 대비를 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 네이비 수트를 입었다 그러면은 레드 계열의 넥타이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레드 계열의 스카프 여성이라면 하셔도 좋고요. 화이트 셔츠에다가 그러면 네이비, 화이트, 레드 보색 대비로 시선을 딱 사로잡게 좋아요. 나에게 맞는 옷이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톤, 핏, 속 말씀드렸죠. 피부톤에 어울리는 톤 그리고 체형에 맞는 핏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값이면 소재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버짓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한 좋은 소재의 옷을 선택하시면 승진에서도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액세서리는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좋아요. 정말 심플 이즈 더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좀 승진 앞두고 계시다면 액세서리는 최소화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그 승진을 앞두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CEO 분들도 많으신데요. 한 CEO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저는 몰랐는데 신입사원이 얘기를 하는데 제 별명이 검은 마녀라고 하더라고요. 여성 CEO였거든요. 그분은 상당히 효율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신입사원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왜 모를까 봤더니 그분은 항상 옷 선택하는 거 힘드니까 검은 색깔 수트만 입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생각할 때 조금 너무 융통성 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차갑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녀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그걸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분에게 어울리는 그린톤 그리고 올리브 계열의 좀 약간 뉴트럴한 느낌의 컬러로 스카프 제안해드렸어요. 그렇게 부드러운 실루엣의 라운드 블라우스 그리고 스카프 하나 그러면서 프로페셔널하지만 따뜻한 인간적인 리더라는 느낌을 함께 줬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변화를 했더니 본인도 보기에 괜찮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만족을 하면 주변 반응도 금방 옵니다. 주변에서 어머 대표님 정말 다르세요. 어쩜 이렇게 따뜻하고 분위기가 부드러워 보이세요.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라는 피드백을 들으니까 그분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계속 그 피드백을 듣고 싶어서 더 고민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요. 그분의 자신감을 수직 상승 업 시켜주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몰랐던 나를 옷이 가장 먼저 알게 해준다. 가장 먼저 나를 말해준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공을 이끄는 패션의 힘. 내가 입은 옷이 나보다 먼저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결코 옷을 허영이나 사치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옷을 성공을 이끄는 무기, 자기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중요한 툴, 이것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패션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자, 성공한 사람들의 옷을 보면 저분은 어떠한 분이구나 라는 그 명확성이 뚜렷하죠. 결국은 옷은 단순히 좋아 보이기 위한 천조각이 아니고요.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패션은요. 일단은 일관적이에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TPO에 따라서 캐주얼하게 입어야 할 때는 그렇게 입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브랜드화된 이미지, 스티브 잡스라든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터틀넥, 청바지, 뉴밸런스 등등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일관성이 있고요. 심플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옷차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는 심플함,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플함을 갖고 가면서 신뢰 그리고 집중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도를 하는데 상당히 탁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과도한 장식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상징적인 컬러를 제대로 잘 아주 지혜롭게 사용을 하죠. 자, 파워 컬러를 통해서 리더십을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 행사든 직장 행사든 대중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훨씬 더 인간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매우 고민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이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비주얼 언어를 구축을 하고요. 그것을 대중에게 일관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신뢰도를 차곡차곡 쌓아간다. 옷차림 나에게 어울리냐 보다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와 명확하게 일관적으로 한 방향을 가고 있는가,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패션에는 어떤 정치적 전략이 숨어 있나요? 트럼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시그니처 룩이 있죠?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빨간 색깔 넥타이. 그런데 빨간 색깔 넥타이도 좀 길게 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이비 수트에 빨간 넥타이, 이 조합은요, 단순한 취향일까요? 아닙니다. 정치적인 아주 현명한 설계이자 전략입니다. 이 빨간 넥타이는 공화당 상징 컬러이기도 하고요. 파워, 그리고 열정, 결정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파워 컬러죠. 대중은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강한 리더십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행동하는 정치인,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 색상의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요, 디자인보다 더 강한 게 컬러예요. 색상은 메시지보다 더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 있죠. 대중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컬러 마케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 세계에서는 그렇죠. 이 트럼프의 맥도날드 앞치마 패션은 또 어떻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미국 대선 캠페인의 심리적 전략이었어요. 그가 그 대중과의 연결을 좀 강화해야 할 시점이었어요. 그때 선거에서 좀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중의 심리를 어떻게 좀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맥도날드의 앞치마 패션을 선보인 거 아닙니까? 부와 권력의 상징하면 트럼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일상적인 노동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화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앞치마를 착용하면서 맥도날드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고 포테이토 이거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의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공감을 좀 싹 하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걸 보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자신이 진정성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이 앞치마 패션을 통해서 또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상대 후보가 저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은연중에 강조를 했던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자신은 진정성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옷차림이라는 것은 유권자의 심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트럼프가 미국 대선 일주일 전에 형광색 환경미화원 조끼 입은 거 기억하시죠? 이 노동계층의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떠다니는 쓰레기, 이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과격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조 바이든이었지 않습니까? 그 조 바이든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실언이죠. 이거는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는 이것이 큰 기회였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해서 자신을 일하는 사람의 대통령, 일하는 사람들의 리더, 이것을 이미지를 각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지지자들을 희생자로 묘사를 했던 거잖아요. 조 바이든
바이든이 그러니까 희생자로 묘사를 하면서 쓰레기 논란을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이처럼 이 트럼프는 옷차림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을 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귀에 그 거즈 아시죠? 그가 암살 시도를 아주 용감하게 직면하면서 나는 대중의 연대와 지지를 강화하는 진짜 리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거즈라든가 앞치마라든가 환경미화원 조끼라든가 이런 패션은 특히 정치에서는 단순한 패션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중의 심리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이 성공한 IT CEO들이 옷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IT 업계의 CEO들은 캐주얼하게 입죠. 스티브 잡스는 검은 토틀렛, 리바이스 청바지, 개인 브랜드를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마크 조커버그 같은 경우는 회색 티셔츠, 청바지, 실용적이고 평등한 리더라는 느낌이 있죠. 이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패션의 일관성을 통해서 의사결정 필요를 좀 줄이는 전략을 썼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전문용어로 보면 이것이 결정 피로 이론이라고 합니다. 매일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을 힘드니까 다른 거 중요한 것도 많은데 이거는 확 줄여보자. 집중력을 그래서 유지하자라는 것일 텐데 저는 사실 이것이 비단 옷 고르는 게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획일화를 하자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무슨 문제냐? IT 하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좀 남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등하고 이러한 수평적인 그러한 문화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든 마크 조커버그든 일론 머스크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나는 이런 리더야를 보여주는 것이죠. 빨간 운동화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빨간 운동화 효과는 정말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오히려 잘 차려입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정장을 입었는데 혼자만 빨간 운동화를 신었다? 뭔가 있나 저 사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크 조커버그든 스티브 잡스도 이 빨간 운동화 이론을 조금 활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러한 부분들도 크게 틀리지는 않지 않을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한국의 주요 재벌 후계자들 패션 한번 보세요. 화려한가요? 아니요, 화려하지 않아요. 군더더기 없는 단정함이 있습니다.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죠. 검소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기업의 철학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기업 이미지와 조화를 제대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전달한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눈에 띄는 패션을 입지 않아요. 무채색 넥타이에 네이비 차콜 수트 수수하게 입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뢰도를 주고 그리고 절제된 리더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블루 계열 셔츠라든가 아주 미니멀한 그러한 디자인의 옷을 입습니다. 젊고 소통하는 리더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죠. 정의선 회장은 어떻습니까? 캐주얼도 많이 입고 가죽 잠바도 입은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그냥 툭 입는 그런 느낌으로 입죠. 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혁신정이면서도 겸손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친근한 회장의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TPO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를 만나러 갈 때 후드티에 청바지 입고 갔어요.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입고 갔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그러한 취향의 옷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을 먼저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이윤 창출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 이미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고 리더인 회장의 옷차림은 그 회사 정책의 비전과 일치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 구광모 회장, 정의선 회장 저는 그 옷차림을 통해서 비전을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직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 기업가들의 패션에서 일반인이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정치인과 기업가의 패션 전략 어느 정도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목적은 뭐예요? 대중적인 인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본인이 선거에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 메시지가 옷차림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패션 전략은 일단은 컬러를 통한 상징적인 표현,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은 유권자, 서민들,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기업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정책, 비전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주고 전문적이고 기업 이미지를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패션 전략이 필요하죠. 절제된 스타일, 너무 과하지 않은 것,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인과 기업인의 약간의 차이는 공통점은 훨씬 더 많으나 정치인은 정책과의 일관성 이것이 핵심, 기업인은 기업 철학과의 일관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포인트하고 약간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 배워야 할 포인트 많이 배울 거 있습니다. 배워야 할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일단 상황에 맞는 옷차림, 나를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를 배려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과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보다는 약간 빼기, 상황에 맞는 옷차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자기 이미지 브랜딩을 옷차림으로 해요. 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일관적인 스타일로 신뢰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돈 주고 사면 되죠.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컬러를 이용해서 심리를 쭉 내 쪽으로 당긴다는 얘기예요. 컬러를 이용해서 쓱 하고 당기는 얘기. 프레젠테이션을 할 경우에, 중요한 PT를 할 경우에 조금 V존을 확실한 보색 대비로 확실하게 내 귀에 귀를 쫑긋하고 세울 수 있게끔 컬러를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옷차림에는 여러분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를 숨어 있게 하려면 일단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옷 톤, 나에게 어울리는 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핏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치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치수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치수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재. 그냥 소재는 멀리서 보는데 알겠어. 사실은요, 멀리서 봐도 소재는 금방 보입니다. 금방 보여요. 그래서 소재 조금 신경 써서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옷차림에는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차림 지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좋아하는 신사임당 프로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옷차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톤, 핏, 소 말씀 좀 드렸어요. 톤, 그리고 핏, 소 이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 품자 기억하시죠? 나를 제대로 품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나답게, 품격 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나 품자 기억하시면서 더 나답고 더 품격 있고 더 자연스러운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